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스티프니스 코이피션트 와 그리고 뭐가 있죠? 플렉서빌리티 코이피션트 그쵸? 얘를 우리말로는 유연도 계수라고 하고, 그쵸?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뭐 강성 계수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스티프니스, 인플루언스, 이렇게도 뭐 나오죠? 인플루언스, 영양계수, 뭐 강성 영양계수, 뭐 해서 강성계수, 어쨌건 강성계수, 유연도계수, 뭐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번 정리의 목적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나중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헷갈리게 될 텐데, 일단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가끔 뭐가 뭐였지? 헷갈리는데, 유연도계수는 어디 나와요? 가장 처음 아마 나오는 게 하중법 할 때 나오죠. 하중법 할 때. 그죠? 하중법 할 때 어떤 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뭐 캔틸레버 이렇게 있으면 정전구조물 아니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롤러단이 있다고 하면 얘는 1차 부정적이죠. 1차 부정적. 그렇게 되면 뭐 여기다 어떤 하중들이 작용했다 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1차 부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평형조건이 3개. 평형조건식이 3개죠? 그죠? 근데 미지수 몇 개요? 미지수 여기 픽스, 캔틸레버, 픽스단, 고정단 몇 개? 수평, 수직, 모멘트 해서 3개. 그리고 롤러단의 수직 발력 해서 1개 해서 총 4개가 미지수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은 풀 수 없다고요. 어쨌건 부정적으로 풀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뭐였죠? 하중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중법은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 그쵸? 변형 적합성을 이용한다. 하중법은 참고적으로 compatibility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스펠링도 틀릴 수 있는데 compatibility condition, 그쵸?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여기, 그쵸? 이 녀석은 여기 발력이 생기잖아. 발력이 얘를 미지력으로 해서, 그쵸? 미지력으로 해서 얘를 딱 미지력으로 해서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지겠죠. 그쵸? 이렇게 쳐지면 여기 요만큼 쳐지는 델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실제로 이 구조물은 여기 롤러단이 있으니까 요 수직만큼, 이 수직 발력이 얼마만큼, 요 델타만큼 떨어진 거를 밀어 올리는 거죠. 얼만큼의 힘이 있어야 그쵸? 델타가 0이 될까를 고민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왔던 거고, 여기다가 유연도 계수라는 거는 단위 힘, 즉 힘, 그게 처짐에서는 힘이 되고 각도를 구하려면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단위위라는 게, 그쵸? 회전에 대해서 모멘트가 되면 각도가 세타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델타가 생기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임을 작용했을 때의 델타 어떡할까요? 델타 1이라고 쓰겠습니다. 단위임이 작용해 델타 1을. 그쵸? 얘를 뭐라 그런다고요? 단위임이 작용했을 때의 처짐, 얘를 F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유연도 계수라고 한다고요. 그쵸? 예를 들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쓴다고요? 유연도 계수는 실제 델타가 미지력을 탁 풀어줘서 정정으로 만들었더니 이 정도 델타가 발생했다. 그죠? 근데 얘를 실제로 어떤 적합조건을 만족하려면, 적합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고정단이 아니고 여기 롤러단이 있으면 이렇게 쳐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밀어 올려줘야 되죠. 발력이.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이 반력 여기 Vx라고 했을 때 Vx가 1 작용했을 때 얼마큼 쳐진다고요? F만큼 되면 요게 뭐라고요? 단위 힘당 발생하는 처짐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요 X라고 하면 요 X가 뭐예요? 실제로 뭐가 돼요? X가 X만큼 그죠? 힘이 작용했을 때 1 힘이 작용했을 때 뭐 생긴다고요? 델타 1이 생긴다고요. 그죠? 그죠? 그러면 X만큼 작용했을 때 델타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처짐이 뭐 100 생겼다. 100 생겼는데 내가 힘을 1 줬어. 힘을 1 줬는데 내가 만약에 처짐이 10 생기네? 그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힘을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쳐졌던 게 쭉 올라와서 적합적으로 만족할까를 고민했던 게 하중법의 기초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얼마만큼 작용해야 돼요? 비례식이죠? 열만큼 작용하면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대 10은 처짐 발생하면 10대 100 작용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하중은 10.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Vx 반력은 10이다. 라고 해서 얘만 구해지면 이제 미지력이 4개에서 몇 개로 줄어요? 3개로 주니까 평균 조건 가지고 나머지 3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였다고요? 그게 하중법이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번 정리의 목적은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었나? 유연도 계수가 뭐였지? 강성 영향계수는 뭐였지? 라고 했을 때 유연도 계수는 뭐예요? 단위 하중 힘을 작용했을 때 변형 단위 힘을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변형이 유연도 계수 F가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는 뭐예요?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 어떻게 해요? 단위 변형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돼요? 힘 발생하는 그 자유도로 발생하는 각각의 힘들이 뭐가 돼요?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성열 K 뭐 이런 거 동력학에서도 나오고 이런 거 있을 때 매트릭스법에서도 사용하죠 실제로. 그쵸? 매트릭스도 변이법이죠 매트릭스법은. 그래서 뭐 매트릭스 해석으로 가면 강성행렬 할 때 요 컬럼 1이 예를 들어 첫 번째 컬럼이 가지는 의미가 뭐였어요? 이거 강성행렬이 가지는 의미라는 걸로 정리도 해놨습니다. 어떻게 됐죠? 1번 자유도에 어떻게 해요? 1번 자유도에 단위 변형을 가했을 때 그죠? 단위 변형이라는 건 실제로 각도가 세타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타가 1이면 우리가 자유도 잡은 게 어떻게 이렇게 회전 자유도를 잡았겠죠. 그쵸? 이 수직 자유도를 잡았으면 우리가 단위 변형 델타를 1로 넣었을 거고. 그죠? 그랬을 때 각각 여기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칼럼 1번에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요? 강성행렬에서 1번 자유도에 단위 변형을 가했을 때 1번 자유도에 발생하는 힘 2번 자유도에 발생하는 힘 3번 자유도에 발생하는 힘 4번 자유도에 발생하는 힘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각각이 강성행렬을 가지는 의미고 그 각각의 개수가 뭐예요? 스티프니스 코에피션트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이 강성행렬을 보면 내가 어디에 힘이 변형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자유도가 영향이 많이 끼치느냐도 이 강성행렬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어쨌건 반대죠. 유연도 계수는 뭐라고요? 유연도 계수는 뭐를 단위 힘이에요? 단위 변형이에요? 유연도 계수는 하중법에서 활용되고 단위 힘을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변형이 유연도 계수다. 거꾸로 스티프니스
강성 영양계수는 뭐예요? 단위 변형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힘이 단위 변형, 세타가 1일 수도 있고 델타가 1일 수도 있고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힘이, 각각의 자유도에 발생한 힘이 뭐예요? 이게 강성계수라고. 강성영양계수. 그쵸?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거 나중에 강성익렬 같은 거 매트릭스 구성하거나 뭐 어떻게 할 때 내가 유연도 계수를 구해놓고 이거를 매트릭스로 쓰거나 하면 안 된다고. 이 K 매트릭스 해놓고 유연도 계수 구했는데, 그죠? 열심히 해서 계산 다 그 항목 하나하나 구했는데 그게 만약에 매트릭스로 바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변형을 준 각각의 힘이어야 된다고요. 단위 힘을 해서 각각에 대한 변형 자체를 열로 넣으면 그거는 우리는 유연도 계수를 구한 거지 강성 영양 계수를 구한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그 둘은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 어떤 관계예요? 결국 이 F랑 그죠? K는 그죠? 유연도 계수랑 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매트릭스 따지면 역함수 관계가 된다. 역함수 관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역함수 관계 매트릭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내가 유연도 계수를 구했다 라고 하면 내가 강성익렬, 내가 만약에 동력학이나 이런 거에서 아니면 매트릭스에서 강성익을 구성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유연도 계수 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래야 강성익렬이 나온다. 그쵸? 그거를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 이제 이게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는 그죠? 은연중에 막 계산 열심히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헷갈려요. 단위 힘이었나 변형이었나. 그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떠올려도 되죠. 유연도 계수 나오는 건 하중법이었는데 하중법 어떤 거였지? 요런 거에서 롤러 그래. 롤러에서 요거 딱 미지력으로 해서 그쵸? 미지력으로 해서 요거 이게 변이만큼 쭉 올린 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단위 뭘 작용하는 거라고? 단위 힘을 작용해서 변형 나오는 게 각각의 변형이 유연도 계수다. 그죠? 결과적으로 변형. 그죠? 단위 변형을 해서 발생하는 힘이 뭐라고요? 힘이 강성 영양계수다. 그죠? 그래서 이번 정리는 우리가 결국 나중에 부정정이고 동력학이고 하다 보면 분명 이 매트릭스건 뭐건 여러 과목에서 역학에서 보통 많이 보게 되죠. 역학 과목에서 이 스티프니스랑 플렉서빌리티를 반드시 보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지 말자. 단위 힘을 작용했는지 단위 변형을 작용해서 나온 건지를 헷갈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